아 웃겨. 아 웃겨. 아 웃겨. 완전 재밌다. 완전 재밌다. 재밌어. 난 이런 게 왜 이렇게 재밌지? 하여튼 그래요. 그래. 그래서 태인이 여자친구는 잘 있고요. 없습니다. 왜 없어요?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왜요? 아유 참. 그럴 리가요. 아직 안 났다는 거죠. 아 웃겨. 자 보자. 표면 장력, 그다음에 뭐 일, 그다음에 압력 관련해서 이런 모델링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여기 이제 뭐냐면 이 밑에 지르르한 게 이제 뭐 그냥 어떤 액체고요. 밑에 이제 여기 이제 진하게 그려놓은 게 뭐 막대기죠. 일종의 막대기. 뭐 철사 막대기 다 좋은데. 그러니까 쉽게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왜 이런 질문이 있냐면 그거 비누방울 있죠. 비누방울. 그 비누방울 아트하는 사람들 그냥 우리는 보통 콕 찍어가지고 후 불고 말지만 비누방울 아트하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의 비법 비누방울을 딱 준비를 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딱 해가지고 탁 들면은 비누방울이 기가 막힌 것들을 만들어지고 하잖아요. 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액체인데 비누방울 액체고 거기에 이제 뭔가 구조물을 딱 이렇게 찍어가지고 들었을 때 액체가 딸려 올라오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얘기죠. 그럼 이때 이제 어떤 구조물 이게 뭐 젓가락이 됐건 뭐 철사가 됐건 뭐가 됐건 이 구조물의 길이는 L이라고 해봅시다. 구조물의 길이는 L. 그리고 이제 딸려 올라온 높이가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딸려 올라온 높이는 H라고 해보죠. H. 그리고 액체가 딱 정해진 순간 이 액체 자체의 표면 장력도 딱 정해지는 거죠. 왜냐면 표면 장력을 결정하는 요인은 뭐예요? 지금 표면 장력을 결정하는 요인은 액체 내부 분자간 인력이죠. 그 분자간 인력은 액체가 정해지면 정해져 버리기 때문에 그 액체마다 표면 장력은 다 고유한 물리량으로 나타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 경우 어떻게 좀 되냐면요. 표면 장력 어쩌고 저쩌고를 얘기하잖아요. 그럼 표면 장력 어쩌고 저쩌고를 라는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물리량 변화가 뭐겠어요? 표면 장력 어쩌고 저쩌고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항상 누구를 먼저 계산하는 게 우선이겠어요? 예? 표면 장력 관련된 문제는 뭐를 계산하는 게 우선이겠어요? 내가 못 들었거든. 뭐라고? 면적. 바로 늘어난 액체의 면적을 계산하는 게 우선이죠. 그래서 그 액체의 면적이 뭐로 표현돼요? 시그마로 표현이 되죠? 시그마. 그럼 이제 그걸 이제 D 시그마로 표현하는 말이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면적이 지금 이게 딱 직사각형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직각이라고 해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길이의 높이 이렇게 좀 되시는 거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L 곱하기 DH가 되겠죠. 그러니까 L은 정해져 있을 거고요. 내가 L을 자꾸 딱 땡기는 그 순간에 이 H의 그 변화가 바로 표면의 변화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이게 짜잔 더블링이 된다는 거죠. 더블링이 이제 재밌는데 이 더블링이 되는 이유는 바로 뭐겠어요? 바로 앞 그리고 뒷면 모두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액체가 이렇게 표면이 늘어나면 표면이 이쪽도 생기지만 저쪽도 생기기 때문에 더블링을 해줘야 되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재밌게도 여기 있는 이 H가 지금은 미소 변화가 아니고 거시 변화인 것 같아요. 그럼 거시 변화라고 해주면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죠? 바로 시그마는 L, H, E. 그래서 미소 변화는 이걸 거고요. 거시 변화는 이게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표면 장력의 정의
정의가 어떻게 되죠? 이거죠? 맞나요? 그럼 어떻게 된다? 또 거시 변화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요. 그럼 이때 그 자리에다가 얘를 넣어주면 되겠네요. 끝. 알겠죠? 학교 선생님 풀이는 자기가 적어온 게 학교 선생님 풀이라면 난잡하네요. 매우 난잡하네요. 이렇게 하는 게 깔끔하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게 정의를 딱 하나 세워두고 그 정의로부터 뭐가 어떻게 수식이 변형되는지를 봐야 되는 것 같은데 학교 선생님 풀이는 두서가 없네요. 네. 뭐 여하튼 그렇다.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다. 그 다음 두 번째 2, 그 다음 7. 자, 7은 바로 캐비티 드럼릿 버블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럼 얘들에 대해서 첫 번째 1 모델링을 좀 해보면 캐비티가 뭐예요? 오, 예. 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캐비티는 내부가 기체고요. 바깥쪽이 액체인 거. 이게 캐비티입니다. 그래서 그 일종의 뭐라고 생각해도 좋냐면 수중 기포. 그래서 왜 물놀이 할 때 물속에 푹 잠수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숨을 후 내뱉으면 공기방울이 꾸르륵 올라가잖아요. 그 꾸르륵 올라가는 그 공기방울, 그걸 캐비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냐면 그 뭐 동공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충치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빨 벌레 먹으면 이렇게 쑥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뭔가 푹 패여 있는 걸 이제 캐비티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 이제 드럼릿이라고 하는 건 바로 안쪽이 액체고요. 바깥쪽이 기체입니다. 이런 상황을 드럼릿이라고 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것 중에서는 빗방울, 그리고 마지막이 버블. 자, 버블은 그냥 거품이죠, 거품. 비누방울 같은 거. 그럼 이제 얘는 그 어떻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냐면 이렇게 해서 안쪽이 기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중간에 액체층이 들어있고 다시 바깥은 또 기체입니다. 이런 걸 이제 버블이라고 하죠.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저기에 캐비티, 드럼릿, 버블 저 세 개 중에 어떤 거 하나가 나머지 둘이랑 좀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죠? 바로 저기에 있는 버블이 되겠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왜 얘는 요 둘이랑 구분이 되죠?
이쪽은 표면이 한 개입니다. 근데 이쪽은 경계라고 해도 좋고요. 그 표면이 두 개죠. 그러다 보니 이 버블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표면 장력에 의한 압력 현상이죠. 이게 더블링입니다. 아까는 2감마였잖아요. 얘는 4감마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캐비티 드럼 및 버블에서 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자, 10에 두 번째 라플라스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표면 장력 관련된 어떤 방정식 하나인데 뭐 프랑스 수학자 저 라플라스라는 사람이 근데 이제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이게 뭐냐 퀴즈 다음 중 다음의 내 외부 압력의 대소 비교를 해보자.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더 작겠느냐. 자 그러면 그게 누구냐. 자 얘는 표면인데요. 표면인데 이 표면은 모든 종류의 표현입니다. 모든 종류의 표면이라는 얘기는 지금 이 그려놓은 게 캐비티를 그렸을 수도 있고 드럼릿일 수도 있고 버블일 수도 있고 그다음 풍선일 수도 있고 뭐 살결일 수도 있고 이런 살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근데 그게 그 표면이 묘하게도 이게 둥글럽적하게 생겼다. 뭐 완벽한 구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폐곡면을 이루고 있다. 라고 쳐보자 이런 말이에요. All kinds of 표면 아시겠죠? 그럼 일단 P in, P out 이게 있을 거 아니야. 둘 중에 누가 더 클까요? 놀랍게도 캐비티건, 드럼릿이건, 버블이건, 풍선이건, 뭐건 저렇게 생겨 먹으면 답은 똑같아요. 그리고 저 녀석이 쭈그러들고 있는 상황이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건 가만히 있는 상황이건 관계없어요. 제가 움직여도 마찬가지. 움직이건 말건 서있건 뭐 드럼릿이건 캐비티건 무슨 편 뭐 풍선이건 뭐건 저렇게 생긴 거면 무조건 P인과 P아웃은 항상 배수 비교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요? 후후후. 어찌 되겠습니까? 버르버르 언제나 이렇게 됩니다. 자, 왜 이렇게 되냐면요. 그래,
만약에 얘를 그냥 액체라고 하자. 액체와 관련된 뭐 캐비티나 드럼릿이라고 하자. 그러면 재밌는 건 자 봐요. P 아웃의 작용 방향은 어디예요? P 아웃의 작용 방향. 바로 이거죠. 맞나요? 네. 그런데 이때 여기서 PST라고 하는 게 있죠. 표면 장력에 의한 압력. 그 표면 장력에 의한 압력은 어느 쪽으로 작용하죠? 바로 이쪽으로 작용하죠.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 1은 저기에 있는 표면 장력에 의한 압력, 그게 이제 PST라고 내가 아까 주로 썼었는데, 그 표면 장력에 의한 압력은 항상 표면이 늘어나는 방향이에요, 줄어드는 방향이에요? 표면 장력에 의한 압력 방향은 항상 표면이 줄어드는 방향이에요. 맞아요? 왜냐하면 액체는 표면이 늘어나려고 그래요, 줄어들려고 그래요? 액체는 현상적으로 표면이 줄어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표면 장력에 의한 압력 방향은 항상 표면을 줄이는 방향이다. 그러면 그 표면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을 하다 보니까 PST와 Pout은 방향이 같아져요. 알겠죠?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된다? 이 사이에 무슨 관계가 성립할 수 있냐? 바로 봐. 요렇게. 물론 단서는 뭐냐면 힘의 균형이 이루어졌을 때. 즉 표면이 가만히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표면이 변하는데 표면이 등속력으로 변하거나 할 땐 저 등호 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주어져 있는 요 수식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게 라플라스 이쿠에이션이에요. 그래서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바로 P인은 Pout 플러스 R분의 2 감마,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죠.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풍선을 하나 사가지고 후후 불어놨어요. 풍선이 빵빵해. 그리고 딱 주둥이도 묶어가지고는 풍선의 크기가 딱 변하지도 않아. 그럼 그 풍선이 지금 우리 대기 중에 있는데 오늘 대기 압력이 1기압이래. 그럼 풍선 안의 압력은 무조건 1기압이다, 1기압보다 크다, 아니면 1기압보다 작다? 풍선 안쪽은 무조건 1기압보다 커요. 아시겠죠? 절대 같지 않습니다. 근데 비슷하다고 우리가 하지 그냥. 근데 실제로는 절대 같지 않습니다. 안쪽이 조금 높고 합니다. 왜겠어요, 풍선? 동그래요? 그렇지, 동그랗지. 왜 동그란? 자, 표면 장력은 액체의 표면을 줄이는 방향으로 힘이 작동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외력이 없으면 동그래지는 것처럼 풍선 같은 경우는 풍선을 구성하는 그 고무라고 하는 소재, 그 고무라고 하는 소재는 가만 내비두면 스스로 표면이 줄어드는 게 고무예요, 표면이 알아서 늘어나는 게 고무예요? 고무는 알아서 줄어드는 게 그 뭐냐면 고무잖아요. 즉 고무는 물질 자체가 그런 복원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복원력에 의해서 표면이 줄어들려고 하다 보니까 표면 장력이랑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풍선을 후후 불어놨을 때 풍선 내부 압력은 무조건 바깥 대기압보다 조금 더 커집니다. 표면 장력 형상이랑 똑같이. 아시겠죠? 이거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다음 해줄게요. 자, 8. 자, 표면 장력으로 설명 가능한 현상들 되게 다양한 게 있는데 몇 개만 얘기해 보세요. 아주 많거든요. 정말 많아요. 근데 이제 몇 개만 얘기해 보자. 자, 첫 번째는 뭘 해볼 거냐? 금속. 뭐 전 우주에 몇 개 없는 막 뭐 히토류, 이리듐 뭐 이런 금속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대표적인 금속, 뭐 예를 들면 철땡이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속으로 되어 있는 핀이라는 사무용품 알죠? 얄풀이하고 끝이 딱 뾰족한 그거 그냥 바늘 같은 거. 이 끝에 이제 팁에 이제 스타퍼가 있고 이렇게 생기고. 그 핀, 금속 핀을 물에 띄워볼 수 있습니다. 저 금속핀 물에 띄워봤어요? 안 해봤어요? 클립 같은 거 끼고. 클립이요? 클립에 가능한데 클립은 조금 무겁긴 한데 뭐 하여튼 뭐 나쁘진 않습니다. 이게 물이 이제 밀도가 1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금속은 그 밀도가 무조건 1보다 크죠. 보통의 금속은. 그러니까 밀도 비교만 하면 절대로 금속은 물에 뜰 수가 없는데, 자, 어떻게 하느냐? 우선 첫 번째 1. 도구를 제작합니다. 자, 어떤 도구를 제작하느냐? 자, 뭘 그린 거냐면 사무용 클립입니다. 이걸 직접 띄울 수도 있는데 얘를 가지고 도구를 제작하면 좀 편하게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하느냐? 기본적으로 사무용 클립도 금속이잖아요. 얘를 가져다가 뭐 니퍼 같은 걸로 이렇게 좀 벤치 같은 걸로 이제 약간 롱 노즈 플라이어 이런 걸로 이제 약간 조절을 하면 이런 도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짠, 더블 훅을 만들 수가 있어요. 금속을 펴가지고. 그러면 여기도 훅이 있고 여기도 훅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다가 짜잔, 핀을 올릴 수가 있지. 얄풀이한 핀을 위에 올려놓으면 이제 여기를 딱 손으로 잡으면 이 핀을 편하게 핸들링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얘를 어떻게 된다? 진짜로 물에 조심스레 띄웁니다. 진짜. 그럼 진짜 떠요. 정말 떠. 그럼 그 뜨는 상황을 이제 모델링을 좀 해보면 일이 된다는 얘기죠. 자, 물에 정말로 이 금속핀을 띄울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뜨는 상황을 좀 살펴보자면, 자, 원래 이 점선으로 그린 것이 바로 원래 물의 표면이었죠. 점선으로 표현된 게. 근데 물 입장에서는 요 금속핀이 일종의 이물질이잖아요. 그 이물질이 침범하면서
이렇게 물의 표면이 늘어나 버립니다. 그럼 액체 입장에서는 저렇게 늘어나는 걸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그럼 저 표면을 다시 줄이려 하겠어요? 표면을 다시 늘리려고 하겠어요? 저 표면을 다시 줄이려고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경우 PST가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뭐냐? 바로 액체의 표면을 늘려요, 줄여요? 줄이는 방향이죠. 이렇게 늘어났으니까 잡아 당겨야 표면이 다시 줄어들 테니까요.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중력이 작동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작동할 수 있냐면 부력이 작동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사실은 보통은 표면 장력에 의한 압력이 이게 없으면 부력하고 중력 중 얘가 금속이면 기본적으로 중력이 더 크다고요. 깔아앉는 건데 이 힘이 더해지면 요거 세 개 사이에 뭐가 일어날 수 있다?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죠. 그럴 경우 얘는 뜰 수 있다.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또 있는데 자, 여기 줄게요. A. 자, 그럼 이때 퀴즈. 자, 퀴즈 1. 다음 상황에서 토막이죠. 나무 토막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겠느냐. 자, 어떤 상황이냐면 자, 나무 토막이 있어요. 자, 이 나무 토막이 어디에 떠 있냐면 이렇게 물 위에 떠 있어요. 떠 있어. 자, 근데 여기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 짜잔 또 다른 액체 방울을 준비를 해가지고요. 이야 하고 낙하를 시킵니다. 낙하를 시킬 거예요. 그럼 이 액체 방울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바로 저기에 있는 물보다 분자간 인력이 더 작은 액체 방울입니다. 그러면 분자간 인력이 작기 때문에 이 액체는 표면 장력이 큰 거예요, 표면 장력이 작은 거예요? 분자간 인력과 표면 장력은 비례한다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했죠. 분자간 인력 작으면 표면 장력도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기 있는 물보다 분자간 인력과 표면 장력이 더 작은 어떤 액체인 거예요. 예를 들어 누가 될 수 있냐면 오일이요.
참기름, 콩기름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시험 문제 같은 데서는 뭐라고 많이 나오냐면 에탄올, 쉽게 구할 수 있는 물이 아닌 액체인가요? 그래서 물보다 수소 결합이나 분자간 인력이 작은 액체를 저렇게 위에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여기에 있는 이 나무 토막은 자 1번 물방울 쪽으로, 2번 잠수, 3번 멀어지고, 4번 공중부양. 몇 번이겠어요? 우리 슬리피 테일. 갑자기 왜 슬리피한 거예요? 슬리피. 자, 저 경우 1, 2, 3, 4, 5대로 움직일까요? 지금 어디로 움직일까요? 어디로 움직일까요? 그리고 놀라운 건 이게 순우기 주의. 순우 얘기 나오죠. 어떻게 될까요? 어느 쪽일까? 많은 학생들이, 개성적 학생들이 공중부양을 얘기하게 돼요. 이제 붕 떠서 날아간다, 뭐 이런 식으로. 뭘까요? 히터가 은은하게 좋네. 왜 움직이지? 뭐겠습니까? 놀라운데 이게 놀랍게도 이게 수능 기출이라는 거. 자, 요겁니다. 빼줄게요. 줄게요. 자, 풀이는 이겁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액체가 드디어 자, 짠 하고 뭐 기름방울이라고 합시다. 에탄올이어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짜잔 물 위에 이렇게 딱 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식으로 이물질 덕에 물의 표면은 증가하게 돼요. 맞죠? 그러면 물은 표면이 늘어나는 걸 좋아해요, 싫어해요? 물은 표면이 늘어나는 걸 싫어합니다. 아시겠죠? 싫어합니다. 그러면 물 입장에서는 뭐가 나타나야 돼요? 물 입장에서는 뻐러뻐러뻐러뻐 이렇게 되죠. 뻐러보다 물의 표면적이 다시 감소하는 방향입니다. 알겠죠? 그럼 잘 봐요.
지금 요 상황하고 요 상황이 여기까지 뭐 달라 보여요? 똑같다고요? 똑같잖아요. 즉 여기 나와 있는 이 퀴즈는 이거의 연장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다가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같은 해석을 하게 되니까. 자, 그러면 이때 곧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거하고 원리는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되게 좀 졸려 죽겠죠? 응? 생각이 멈췄죠? 이 끝나고 또 수학 가야 되잖아요. 네. 응? 더 재밌는 수학. 살포시 넣은 거랑 떨어뜨린 거랑. 아, 살포시 넣은 거랑 떨어뜨린 거야. 그럼 쟤도 살포시 넣었다고 칩시다. 네. 살포시 났다고 칩시다. 쟤도. 여기까지 생각을 했는데. 자, 어떤 결정적 차이가 있냐면 핀의 물리적 상태가 뭐예요? 아, 핀의 상태가 뭐예요? 금속. 금속이라기보다 어떤 그 소재의 차이겠지. 아, 고체잖아요. 근데 여기는 오일은 무슨 상태예요? 그게 차이가 나죠. 어떻게 되겠어요? 저 봐요. 표면 장력은 결국 얘를 떠받드는 힘이잖아요. 고체를 이렇게 밑에서 치면 어떻게 돼요? 뜨잖아요. 근데 액체를 밑에서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체를 밑에서 치면 뜨잖아요, 이렇게. 근데 액체를 밑에서 쳤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바로 짜잔. 요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바로 오일의 표면이 늘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오! 액체는 표면이 늘어나야 돼요? 표면이 줄어들어야 돼요? 줄. 줄어들어야 되는데 저 오일은 왜 표면이 늘어났죠? 물의 표현. 그렇지. 바로 물의 표면이 감소하기 때문이에요. 이때 오일하고 물은 누가 표면 장력이 더 커요? 물하고 오일 중에 누가 표면 장력이 더 커요? 아니면 물하고 오일 중에는 누가 분자가 인력이 더 커요? 물.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이유는 오일의 표면이 늘어나는 이유는 물의 표면이 더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왜? 물이 오일보다는 표면 장력이 더 크기 때문에. 무슨 말 알겠죠? 자, 저렇게 됩니다. 그러면 나무 토막은 어디로 움직이겠어? 나무 토막 어디로 움직이겠어? 3번으로 움직인다 이런 말입니다. 나무 토막이라는 것 자체에 물리학적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일종의 장애물일 뿐이고 떨어진 얘가 퍼져나가면서 그냥 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저쪽으로 이동한다는 거지. 이게 수능 기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럼 태인이는 수능 문제를 맞췄을까요? 알겠죠? 알겠죠? 이 생각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재밌게도 이 상황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일상생활에서 우린 저걸 충분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율.
예, 맞습니다. 요리할 때 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언제? 국 끓일 때 국 끓일 때. 그렇지. 어떻게? 참기름. 맞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본 적 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예스. 진짜로요? 아니, 이런 논리적인 인간 같으니라고. 자,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미역국 같은 거. 미역국 뭐 그대로 먹어도 좋은데 그 미역국에 이제 풍미를 돋우기 위해서 거기에 참기름을 넣을 수 있죠. 그러면 미역국에다가 내가 참기름을 떨어뜨려 봤냐는 거예요. 아니면 참기름이 떨어져 있는 미역국만 먹어봤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즉 참기름이 떨어뜨려져 있는 미역국만 먹은 사람과 미역국에 참기름을 실제로 내가 떨어뜨려 본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미역국에 참기름을 한 번만이라도 떨어뜨려 본 사람은 이 상황을 본 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참기름이 밀도가 작잖아요, 물보다. 그러면 위에서 이제 또르륵 떨어뜨리면 여름에 참기름이 그 국 베이스 안쪽으로 우선 움푹 들어가요. 그 움푹 들어가는 이유는 위에서 떨어뜨렸으니까 위치 에너지 때문에 이 액체가 그 참기름이 국 안으로 쏙 들어갔다가 근데 밀도가 아무래도 작잖아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위로 한번 팍 치솟아요. 그래서 국 표면으로 약간 올라오거든요. 올라와서 다시 내려온과 동시에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참기름이 어떻게 되냐면 뿅 떨어져서 국 속으로 쑥 들어갔다가 다시 위로 뿅 올라오자마자 국 표면 위에서 사방팔방으로 쫙 하고 퍼져요. 근데 이 퍼져나가는 속도가 엄청 빨라요. 엄청 빨라서 우와 할 정도로 되게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즉 국 한 그릇에 전 우주가 펼쳐지는 거예요. 국 한 그릇에 우주의 원리가 다 들어있는 이런 게 다 전 우주의 원리잖아요. 전 우주의 원리가 그 안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서양 영화 중에 브루스 올마이티 라고 하는 영화가 있거든요. 본 적 있어요? 볼만해요. 완전 재밌어요. 완전 재밌어요. 코미디 영화인데 코미디 영화면서 그냥 휴먼 드라마인데 코미디 영화인데 어떤 주인공이 아주 우연찮게 가드를 만나요. 우연찮게. 뭐 성직자도 아니고 그냥 우연찮게 그냥. 근데 가드랑 얘기를 하다가 신이요? 가드요. 가드가 일주일 정도 그 가드의 권능을 줘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를 들면 막 별의별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가드가 예를 들면 이제 차가 가득 이렇게 가야 되는데 교통정체로 막혀 있어. 쫙 그럼 차가 쫙 갈라져 이렇게. 가드의 권능을 다 가진 거야. 이 사람이 그 가드의 권능을 가지고 맨 처음 뭐 하느냐? 맨 처음 뭐 하는 줄 아세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시켰는데 숲이 나오잖아요. 내가 신의 권능을 가졌다고? 그래가지고 국을 딱 찌르고 집중을 하니까 국이 쫙 갈라져 이렇게 모세의 그 홍해를 가르듯 그 수프가 이렇게 싹 갈라져. 그래서 와 내가 드디어 힘을 가졌구나 무슨 말 하겠어요? 근데 신의 권능으로 그 국을 반으로 가르기 전에 이미 그 국 안에는 모든 우주의 원리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굳이 국을 가리지 않아도 이미 국 안에는 모든 우주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얘를 떨어뜨렸을 때 기름이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간 걸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얘를 때려서 멀리 떨어질 걸 예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왔던 또 다른 문제 중 퀴즈 2 바로 물 바람개비의 운동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물바람개비 실험 알아요? 초등 영재원 가면 맨날 하는 거거든요. 과연 우리 문태인이가 답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바람개비가 뭐냐? 이겁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많이 작성이 돼 있는데 그냥 종이에요, 종이. 그냥 all kinds of 종이. 그러면 실험실에 사용할 수 있는 종이 중에는 대표적으로 뭐 거름종이요. 거름종이. 자, 거름종이를 저렇게 이제 가위로 뚝뚝뚝뚝 잘라가지고 이게 삼각 마치 트라이포드 위에서 보듯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뚝뚝 잘랐어.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한쪽에다가 이렇게 또 한쪽에다가 이렇게 또 한쪽에다가 이렇게 거름종이는 얘고 그럼 이렇게 한 게 이게 뭐야? 이게 뭐냐면 여러 가지 다 가네. 여러 가지 다 가는 건데 뭐냐면 그 실험하는 가이드라인보다 달라요. 마다 달라. 그러니까 그 실험을 그 뭐냐면 실험 보고서를 쓴 사람마다 약간씩 다른데 원리는 똑같아요. 양초칠 했다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파라핀이죠. 그다음 수정액. 수정액 아니에요, 수정액. 그 우리가 화이트라고 하는 거, 허연 거, 그거 발랐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테이프, 얄프리한 테이프를 여기 싹 발라놨다고. 세 개의 역할은 똑같아요. 뭘 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나서 얘를 전체적으로다가 물에 띄우는 거죠. 그럼 이게 거름종이니까 물을 잘 머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물을 머금은 상태로 물 표면에 살짝 떠 있을 거라. 여기다가 요 한 중간에 이렇게 선이 그려져 있는 건 아니니까 요 영역 어딘가에 여기에 에탄올 한 방울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저게 그 유명한 물바람개비 실험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어디로? 원리는 앞에랑 똑같습니다. 저기에 있는 핀 띄우는 거나 아까 국에다가 참기름 떨어뜨리는 거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왼쪽으로 들어오겠어요? 오른쪽으로 들어오겠어요? 어디로 들어오겠어요? 하셨던 것 같은데. 저기 이제 그 인터넷에 물바람개비라고 치면요 엄청 떠요. 엄청 뜨고요. 실험 결과도 사람들이 사진으로 동영상으로 찍어 다 올려놨어요. 근데 재밌는 건 지금 내가 말씀드린 이런 해석을 해놓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저렇게 된다지. 다 된다, 신기하다. 그래서 초등학생 애들한테 보고 박수 치고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저거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 어디로 돌겠어요? 응? 자, 이렇게 됩니다. 물에 에탄올을 떨어뜨린 거 아니에요?
형태가 뭐냐면 떨어뜨린 에탄올 방울을 위에서 본 모습이에요. 근데 이 에탄올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이렇게? 퍼져나간다고 했죠. 이건 단면으로 그린 거고요. 위에서 보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부 번져 나갈 거라고요. 계속. 맞아요? 그런데 그게 하필 이런 장치 위죠. 그냥 잠깐만. 거름종이 양초치를 해놓은 건 이건 무슨 화학적 상호작용이겠어요? 그냥 기계적이고 물리적인 상호작용이겠어요? 아주 기계적이고 물리적인 상호작용이 벌어요. 얘는 이 물바람길이라고 하는 바람길이라고 하는 건 이 에탄올하고 화학적 상호작용을 하는 게 아니고요. 아주 기계적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래서 한 다음에 여기 똑 떨어뜨린 게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더 퍼지면 어떻게 해요? 더 퍼지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얘는 양초칠 수정의 테이프죠. 이쪽에 얘는 문지방이 되는 거예요. 턱이라고 턱. 그럼 얘가 턱을 넘겠어요? 턱을 못 넘겠어요? 못 넘겠죠? 그럼 턱을 못 넘으면서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턱에다가 퍼져나가면서 나무 토막을 치죠. 퍼져나가면서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이렇게 친다. 그럼 얘는 어디로 돌겠어요? 이렇게 돌겠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작용을 뭐라고? 이런 식의 실험을 물바람개비 실험이라고 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표면 장력으로 설명 가능한 현상들 첫 번째, 금속핀을 물에 띄우기. 그게 응용해서 이런 것들로 나와요. 그래서 몇몇 과학고 같은 데서 중간고사에 저런 거 많이 내요. 어디로 돌아가기 뭐 이런 거. 알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이제 줄게요. 둘 다. 이거 줬어. 이거 줘야 돼. 자, 표면 장력으로 설명 가능한 현상들. 두 번째, 이 캐필러리 액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은 유명한 모세관 현상. 자, 모세관 현상 요렇게 오케이.
자, 물을 어디에 담아두었냐면 유리 그릇에 담아두었습니다. 자, 양쪽에 꽂아놓은 것도 다 유리 재질의 관입니다. 그리고 이때 한쪽은 약간 얇게 한쪽은 약간 굵게 그려뒀죠. 이때 이 한쪽의 내경 반지름을 R1 얘는 R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바로 짜잔 짜잔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런 곳에서도 이렇게 됩니다. 계속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메니스커스 현상이 나타나겠죠. 아시겠죠? 이제 얘가 이렇게 치솟은 높이 이걸 H1 얘를 H2 하나 할 때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말입니다. 자, 우선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1 메니스커스 현상 덕에 액체의 표면적은 늘어난 겁니까? 줄어든 겁니까? 원래 메니스커스가 없었으면 표면이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끌려 올라갔기 때문에 이것보단 이가 표면이 더 늘어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액체는 표면을 늘리고 싶어 합니까? 줄이고 싶어 합니까? 표면을 줄이고 싶어 하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 액체의 표면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PST 표면 장력에 의한 압력 이게 작동합니다. 그게 어디냐? 바로 이 방향이라는 거죠. 저 방향으로 작동해야 이 표면이 메니스커스가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표면이 줄어들 수 있겠죠. 무슨 말씀 아시겠죠? 이들 3 액체 기둥에 의한 압력 표현이 어떻게 됐냐면 바로 이렇게 됐겠죠. 이들이 각각의 물리력이 뭡니까? 얘는 액체의 밀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G는 뭐예요? 중력 가속도. 그 다음에 H는 뭡니까? 바로 기둥 높이가 되죠.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4 힘의 균형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표면 장력에 의한 압력이 R분의 2감마. 그 다음 액체 기둥 높이의 압력이 ρGH.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 유명한 관계 이런 관계가 나타납니다.
이게 아마 자기 학교생 교재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역시나 내가 봤을 때 조금 두서없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저 표현이 훨씬 더 편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학교 선생님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요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 TST를 안 하셨어요. 네, 그 얘기를 안 했겠죠. 안 하고 막 이런 걸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약간 설명, 약간 좀 이게 듣는 사람 좀 물리적 뭐라고 좀 맞아? 약간 느낌이 좀 이상했을걸요? 근데 원래는 저렇게 하면 됩니다. 아 진짜 저거 이렇게 설명해. 네, 알겠죠? 네.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됐다. 그럼 이때 이제 보통 감마, 로, 쥐 보통 다 뭐 있어요? 보통 감마, 로, 쥐가 보통 뭐 있어요? 상수겠죠. 그래서 이때 보면 뭘 할 수 있다? 여기에 있는 R과 H가 서로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라는 걸 알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이 그림에서 어떻게 해놓은 거냐면 R1, R2, H1, H2를 비교했을 때 R2가 더 크죠? 그럼 H2가 더 작게 여기 이제 필요 충분 조건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모세관이 충분히 작다면 굉장히 높게 치솟아 올라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걸 응용한 생물 현상이 뭐가 있습니까? 네, 바로 식물의 물관이 되겠습니다. 식물 물관은 그 내경의 크기가 어느 정도? 마이크로미터 정도 됩니다.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기 때문에 물기둥이 최대 어디까지? 100m 이상 올라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좁으면 충분히 높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식물의 물관은 기본적으로 넓다 좁다? 굉장히 좁다. 그래서 식물 물관은 사람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이게 그 물관이 이게 다발로 모여 있는 게 이게 어른어른 약간 좀 이렇게 보이는 거지. 물관 하나가 눈에 안 보입니다. 마이크로미터가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로 캐필러리 액션이다. 그래서 이제 거꾸로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자, 똑같은 유리 그릇에 이제 여기에 수은을 담아 놓을 수 있습니다. 수은을 담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원래 이 기준 매니스커스에 대해서 수은은 매니스커스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렇죠?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수는 이런 식의 매니스커스가 만들어지죠. 그럼 얘는 표면 장력에 의한 압력이 아래쪽으로 작용합니다. 끄집어 내려야 표면이 줄어들겠죠. 그럼 끄집어 내리니까 여기에 있는 이 기둥 높이가 아래로 꺼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때는 관의 내경이 좁을수록 여기 이제 R1, R2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를 H1, H2라고 하면 좁을수록 더 깊게 꺼지는 거죠. 뭐 결론은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을 담아 놓았을 때, 수은을 담아 놓았을 때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아까 나무 토막 밀어내는 실험 있잖아요. 나무 토막 밀어내는 실험에서 거기 떨어뜨린 액체가 만약 수은 방울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무 토막 밀어낼 때 기름이나 에탄올처럼 물보다 표면 장력이 뭐한 거? 작은 걸 떨어뜨렸잖아요. 근데 수은은 물보다 표면 장력이 어떻죠? 크죠? 그럼 물보다 표면 장력이 큰 수은을 떨어뜨리면 이 나무 토막은 어떻게 되겠어요? 끌려. 뭐라고요? 가만히.
바로 나무 토막은 가만히 있겠죠. 왜? 수은을 떨어뜨리면 수은의 표면 장력이 더 크죠. 네. 그럼 수은은 퍼지겠어요? 땡글땡글한 걸 유지하겠어요? 유시. 땡글땡글 걸 유지하고 밀도가 크니까 가라앉고 끝이에요. 아, 무슨 말 알겠어요? 그냥 물에 떨어뜨리면 수은은 아무런 변화 없이 아래쪽으로 떨어지고 끝이에요. 퍼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어떤 차이인지 알겠어요? 네. 퍼져야 멀어지지. 그러려면 떨어뜨리는 요 기름방울이나 에탄올의 조건은 물보다 표면 장력이나 분자 간력이 작은 거. 큰 걸 떨어뜨리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그게 지금 이렇게 요런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됐죠? 표면 장력으로 더 재밌는 것들도 있는데 더 안 한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조금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